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 몇 권 있어요. 여기서 배운 인사이트와 마인드를 장착을 하면 현실은 내 맘 같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멋진 가이드가 되어준 내용들이라서 오늘은 그 내용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특권이란 책과 인생의 오호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참고로 행복의 특권은 절판되었어요. 여기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성공하면 행복하다라는 결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고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성공하면 그때는 좋은데 성공도 결국은 과거의 한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기분을 느끼려면 성공을 또 쫓아야 되는 쳇바퀴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할 때는 다음 승진, 다음 계약, 다음 성과를 계속 쫓게 되고, 아니면 내가 쉬고 싶어서 다음 주말, 다음 휴가만을 기다리게 되고, 이렇게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나는 결국 나의 직업,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쫓는 성공은 남과 비교 결과인 경우도 많아서 내가 남보다 높냐 낮냐, 내가 남보다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같이 아무리 달려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일하다가 언젠가 은퇴를 하면은 할 일도 성취감도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쳇바퀴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해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로 공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니까 웃는다가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은 행복하고 긍정적일 때 머리도 더 잘 돌아가고 동기부여도 되고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성과도 더 잘 나와서 더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취미를 찾든 운동을 시작하든 덕질 프로젝트를 하던 감사할 것들을 찾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내 직업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오호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에서 다룬 커리어 피크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저자는 지식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는 지식 노동자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의 피크를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노벨상은 나이가 들어서 받지만 그들이 한 연구는 대부분 30대 때 한 연구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나이 때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피크를 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의력, 분석력, 집중력, 기억력 등 유동적인 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하는 지능인 거죠. 이 지능은 늦어도 40대 중반에는 피크를 친다고 합니다. 반면에 40, 50대가 되면 Crystallized Intelligence가 높아지는데,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지식을 설명하고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잘 적용하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Crystallize, 결정체가 된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수학자들도 30대 때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높은 반면 50대 때는 수학을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이 높다라고 해요. 기업에서도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게, 실무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일을 막 추진을 하고 임원분들은 이분들이 일을 잘 추진할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면은 사업이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임원분들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막 밀어붙이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플루이드 인텔리전스와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 차이가 이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리어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눈다면 전반에는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후반에는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커리어를 설계한다면 좋다는 거고, 그래서 저자가 든 예가 기업에서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커리어 후반에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사람의 행복도가 한 기업에 쭉 있으면서 내 능력이 피크를 치고 내리막길을 걷는 걸 경험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테크 기업에서 20년 일한 커리어 1막을 하고 이제는 내가 아는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커리어 2막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의 기술이란 책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 책의 원 제목은 Unf Yourself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너를 해방시켜 라는 의미라서 시작의 기술이란 한국 제목보다는 정신 차려 이런 제목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배운 첫 번째 내용은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나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드는 수많은 생각들이 나와
하는 대화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내 외부 상황은 잘 변하지 않고 내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와 어떻게 대화하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대화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대화해서 뭐 같네 라고 하면 진짜 뭐 같아지는 거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또 곰팡이처럼 계속 퍼져요. 그래서 크건 작건 안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이게 머릿속에 다른 것들도 오염시켜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짜증나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 다른 모든 게 짜증나게 느껴져서 하루 전체가 짜증나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안 좋은 일이 하나라도 안 생기는 날은 하루도 없을 텐데 이걸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마치 식탁에 쏟은 커피가 점점 퍼지는 것처럼 하루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요.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은 다른 긍정적인 것들을 부각시키고 내 행동과 태도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도 이걸 문제를 보거나 기회를 보는 건 내가 정하는 거고 답은 나에게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상황이든 부정적인 생각이 피어나면 나 스스로에게 I got this 이렇게 말해주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이거 어렵지 않아. 걱정하지 마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I got this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다른 걸 오염시키지 말게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안 풀리고 윗사람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럼 짜증이 나서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저녁 때 하기로 했던 운동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I got this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잘 고민하면서 집에 와서 가족들과 잘 지내고 오늘 하기로 했던 운동도 열심히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역시 시작의 기술에서 배운 내용인데, 내 생각을 잘 관리하면서도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행동이다를 아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아무리 통제를 잘해도 수많은 생각들이 랜덤하게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는 두려움, 질투, 의심, 핑계, 비난, 자책, 귀찮음 등등 부정적이고 자존감 떨어뜨리는 생각들도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진짜 만드는 건 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는 순전히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래도 침대를 박차고 나왔을 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 역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은 내 삶을 진전시키지는 못해요. 즉 내 인생은 행동으로 바꾸는 거지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스스로 잘 관리를 해도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 행동을 하면서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사라지는 선순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깊게 집중할 때 in the zone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게 집중하는, 그럴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튀어나올 틈이 없는 거죠.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어떤 위대한 사람을 생각해봐도 나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고뇌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다 라고 스스로 말해주면서 나의 행동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가 이 책에서 배운 정말 멋진 내용이에요. 마지막은 너무나 유명한 책인 아토믹 헤빗,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책에서 배웠다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신봉하고 있던 내용인데, 이 책에서 너무 내용 정리를 잘해서 너무나 공감하면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표만 설정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도 목표는 똑같이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내 생활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자는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점심 먹고 군것질은 끊고 넷플릭스 보는 시간에 운동을 하자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돈을 더 모아야겠다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매달 쇼핑에 쓸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두고 더 많은 돈을 매달 S&P 500에다가 투자하자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결국 좋은 습관이 되고 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습관도 돈의 복리 효과처럼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파워풀해진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역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A를 하면 B를 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그럼 B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신 A를 하면 C를 하는 습관을 만들라는 거죠. 이걸 책에서 읽고 작년에 적용해서 성공한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하루에 커피를 2잔씩 마셨어요. 아침 먹고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근데 카페인을 줄이고 싶어서 점심 먹고 한 잔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가르쳐준 대로 점심 먹고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치고 싶었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워낙 시스템을 만드는데 진심인 사람이라서 돈 관리,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생산성, 네트워킹 등등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따르면 좋을지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들은 계속 개발할게요. 오늘은 제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준 4가지 책에서 배운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인드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특정 주제의 컨텐츠를 보면은 비슷한 컨텐츠가 나한테 알고리즘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내 마인드도 내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그런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오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모든 게 부정적이 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인드를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